루비들 안녕,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6월에 유튜브로 찾아온 누나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조금 선생님이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막 이제 헤어나 뭐 이제 본격적인 이런 메이크업을 좀 물론 메이크업 하긴 했지만은 좀 이렇게 빡세게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생님 너무 그 메이크업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촬영용이어가지고 부담스러워요, 무서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촬영 중에 찍으면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방송용 카메라에서는 잘 나오지만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냥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좀 내추럴한 모습으로 한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좀 예전 영상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죠?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6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바로 어제 5월 31일 이제 한 저녁쯤에 바뀐 프로필 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공개를 한 건 아니고 사이트에 드디어 게시가 됐는데 약간 좀 그 사기죠. 약간 좀 사기야, 그죠? 좀 사기꾼처럼 좀 약간 사기꾼의 냄새가 납니다. 굉장히 좀 프로필이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고 좀 실망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잘 나왔으니까 좋은 거겠죠. 좋아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요. 여러분 진짜 이제 6월 1일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6월 1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6월 1일 수요일 저녁에 선생님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오늘 6월 1일에 이 영상을 보게 되시겠죠.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세요. LEI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뭐 시험이 없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뭐 괜찮아.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도 우리 기말고사는 있는 경우들도 꽤 많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는 100% 지금 기말고사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기말고사 준비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6월 말이 기말고사가 시작이 되는 주간이에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정말 빠른 데는 6월 말부터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7월 첫째 주에 대부분 기말고사를 보고요. 정말 늦은 친구들은 뭐 둘째 주까지도 갈 텐데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기말고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 달 전부터 시험 준비는 하셔야겠고 그리고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가 훨씬 더 과목 수가 많은 거 알죠? 공부해야 될 과목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더 빨리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선생님이 시험 닥쳤을 때 질답 게시판으로 듣고 싶지 않은 고민 상담이 있어. 고민 상담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 선생님 저 지금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저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알았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It's up to you. 그건 너한테 달려있는 거야. 아니 우리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여러분 권선징악이 뭡니까? 결국엔 정의는 승리한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한 달 넘게 기말고사를 준비한 친구가 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로 기말고사를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일주일 기말고사 벼락치기로 공부한 친구가 이 한 달 넘게 공부한 친구만큼 잘 본다거나 또는 더 잘 본다? 이게 정의인가요?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절대 공정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너는 분명히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 어떤 로또 같이 무슨 복권에 당첨되듯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말고사 벼락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은 이 시점부터 공부를 차근차근 플랜 짜셔서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기말고사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작년에 기말고사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을 다 올려놨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좀 다시 링크 다스쌤에 같이 올려줄 테니까 좀 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월 1일 선거날이라서 여러분은 선거를 안 하지만 그래도 법정 공휴일이라서 쉬었잖아요. 쉬었으면 이제 끝이야. 다 잘 쉬었어. 바로 6월 2일 목요일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이제 공부 들어가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잔소리 그만할게요. 진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엄마가 아직까지도 휴대폰을 잠궈 놓으셨어요. 30분만 휴대폰이 가능하게요. 전 유튜브도 안 보는데요. 공부하라고 잠궈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휴대폰을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중하게 휴대폰 사용 시간을 풀어달라고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라고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뭐라고 그 당시에 답변을 간단하게 달았었냐면 영상 제작되기 전까지 조금 시간 걸리니까 간단하게 선생님 답변 달아줬는데 너가 정중하게 시간을 풀어달라고 핸드폰 풀어달라고 요청을 안 해서 엄마가 안 풀어주는 거는 아닐 것이다. 네가 정중하고 정중하지 않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 완전히 팬티에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정중하게 여러분 요청을 한다고 해서 핸드폰 잠금이 풀리나요? 아니야 여러분. 엄마가 이 핸드폰을 잠궈 놓은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아직까지 핸드폰을 잠궈 놓으셨대. 30분만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래. 내가 유튜브를 보는 것도 아닌데 공부하라고 잠궈 놓으셨대. 그러면은 봐봐.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하면 휴대폰을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엄마의 목적은 무엇이죠? 엄마가 핸드폰을 잠궈 놓으신 목적이 뭐예요? 뭡니까? 공부하라고 잠궈 놓으셨다잖아. 그런데 엄마가 핸드폰을 잠궈 놓은 목적은 공부하라고 잠궈 놓은 건데 이 루빈이 엄마에게 정중하게 더 해주세요. 저 휴대폰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합의가 되는 방법이냐고. 아무런 여러분 지금 방법적인 절차 너무너무 목적이 안 맞지 않니? 서로의 목적이 맞아야 딜이 되는 것인데 엄마는 너가 더 공부하라고 잠궈 놓은 건데 너는 더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딜이 되겠니? 엄마의 목적과 너의 목적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아마 이런 사연의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휴대폰을 아예 가져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공부할 때는 그냥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전에 한 뭐 30분 정도 뭐 핸드폰 할 수 있도록 뭐 잠깐 또 다시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아예 그냥 핸드폰에서 그 어플 있잖아요. 엄마랑 어플. 그래서 아예 그걸로 인터넷이 안 되도록 그냥 막아버려서 이제 잠궈 놓으시는 경우도 있고 뭐 보통 이제 그런 경우 같은데 그러니까 폰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플로 잠궈 놓으시거나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제 30분밖에 지금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엄마의 목적은 너가 그 시간에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가 그 시간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와야 너랑 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너가 이번 기말고사 때 지난 중간고사에 비해서 훨씬 더 향상된 점수를 너가 가져가야만 엄마랑 합의가 된다는 거예요. 너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도 그저 그런 점수를 받아온다? 별로 향상되지 않았어? 별로 점수가 상승되지 않았어? 만약에 너가 중간고사 때 막 평균 95점 이상이야. 과목, 전과목 다 합해서 이미 평균 95점 이상이야. 그러면 더 높일 수가 없겠지. 그거는 이제 엄마가 잘못하는 거지.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평균 뭐 90점 간 넘거나 아니면 평균 90도 안 된다. 나 평균 80점대다. 뭐 이러면요.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는 상승돼야 될 점수 구간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더 공부를 하길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항상 엄마랑 뭔가에 딜을 하고 싶을 때는요, 나의 요구사항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이런 행동을 하고 엄마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목적을 사실은 너도 알고 있잖아. 이미 이 친구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목적을 알고 있으면 너가 그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성하는 모습,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엄마의 마음도 좀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나의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관철시켜서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너는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뭐 그런 액션이 하나도 사연은 없거든요. 너가 원하는 건 어떻게 하면 휴대폰을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기에도 아니 공부하라고 잠궈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휴대폰을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올린다? 그럼 공부 안 하고 휴대폰 더 사용하고 싶다는 거야? 이 생각밖에 안 들고.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 그러니까 너희들 막 지금 엄마랑 저랑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사춘기라서 안 통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딜을 하려고 하고 어떤 합의를 보려고 하면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맞춰 나가려고 해야 돼요. 너희들이 이제는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중학생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도 너희들을 마냥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어리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처럼 내가 그냥 막 떼쓴다고 해서 내가 뭐 원하는 걸 막 얘기한다고 해서 엄마가 일방적으로 들어줄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의 인간관계, 앞으로의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도 상대방의 요구사항과 나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합의가 되는 것이지. 엄마는 공부를 하라고 잠궈 놓으신 목적으로 핸드폰 지금 사용을 굉장히 이제 최소만 이제 하라고 하시는데 너는 그냥 뭐 그 공부에 대한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제가 휴대폰을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합의가 안 되는 거야. 이러면 합의가 안 되죠. 선생님이랑 엄마라도 이러면은 뭐 어떤 합의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합의의 여지가 있으려고 하면요. 엄마가 원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는 너가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이 사연 쓴 친구한테 얘기할게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 루비들한테도 얘기를 할게요. 뭐 지금 휴대폰 사용 시간, 뭐 또는 폰압, 뭐 등등 이런 뭐 핸드폰 관련해서 이제 그런 뭐 핸드폰은 내 자유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핸드폰이 왜 너 자유야? 너가 스스로 일해가지고 너가 핸드폰 기계값 다 사고 네가 핸드폰 요금 내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게 왜 너 자유야? 그렇잖아요. 보통은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자유가 아니야. 그게 내가 그냥 원 없이 받는 자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20살 이후에 나중에 집에서 독립하게 돼서 혼자 살게 되면요. 내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것이 거저 내가 뭐 그냥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을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고 하여튼간 여러분이 뭐 어떤 그런 뭐 휴대폰이라든지 어떤 자유라든지 엄마랑 뭔가 합의가 안 될 때 보통 엄마는 이제 공부를 네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나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어느 정도의 엄마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이번 기말고사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평균 95점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성적은 너희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무조건 막 평균 95를 넘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중간고사 때 평균 몇 점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균 몇 점에 비해서 최소 4점에서 5점 정도는 평균이에요. 한 과목 말고 평균적으로 4점에서 5점 정도는 높아져야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루비 공부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네가 진짜 그렇다면 너가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니까 엄마가 핸드폰 사용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너랑 좀 조정을 해볼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이제 성적이 더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핸드폰이 있어도 그거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핸드폰 할 때는 하고 놀 때는 놀고 그리고 공부할 때는 내가 딱딱딱 목적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라고 하는 셀프 컨트롤이 되는 친구구나. 이거 핸드폰이 있어도 괜찮겠구나 라고 엄마를 안심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 엄마를 너가 안심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를 안심시키는 거는 너희들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말을 얼마나 잘해봤자 부모님한테 통하지 않아. 부모님이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통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딱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너희들이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는 뭐다? 주관적인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다. 그게 바로 뭐다? 이번 기말고사 성적표예요. 아시겠나요? 지금 이 친구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기말고사 이번에 볼 겁니다. 이번 기말고사 성적, 중간고사 성적에 비해서 1점 오르고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균 1점 오르고 이거는 약간 그 운의 작용도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노력의 결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최소 3점은 올라야 돼. 최소 3점에서 뭐 5점까지는 상승을 해줘야 진짜 이번에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자유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객관적인 지표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기말고사 성적표라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잘 보면요. 여러분이 어떤 요구사항을 부모님께 관철을 시키든지 훨씬 더 수월한 합의가 될 테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